이래서 이준석과 관련된 게 김재섭이고 천하람이 입을 닫은 이유가 이런 거구나. 본인들도 되게 구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을 실드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얼추 여러분들이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어제 두 사건이 있었죠. 두 사람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은 이준석.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서로의 다른 거짓이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지층이 와야 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거기에 집중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거. 두 인간의 끝이 방법은 다를 뿐 같을 것 같습니다. 예비 빵제비다 라고 하죠. 어제 실시간으로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저도 댓글을 달기는 했었는데요. 정말 인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선을 아이 컨택을 못하고 이리저리, 그리고 말들이 많아지고 구체화되면서 본인이 뭔 말인지 모르는 횡설수설을 했죠. 이재명도 사실 지금 위준교사 선거법 위반이 생중계 과정에서 거짓말을 주워 담지 못해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뭐 젊은 비전커녕 뭐 모사 협작군의 모습만 더욱더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화려한 포장 속에 숨어 있던 그런 더러움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벗겨졌다라는 게 제 평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준석이 생각했던 판과는 완벽히 다른 판으로 흘러가서 그 하버드 학력 사기에 10억 내기 하면서 막 내가 그랬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던 그런 느낌을 다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2월 28일 4.10 총선을 앞둔 그날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고 헤어졌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던 판과 너무나 다르게 가면서 2022년에 6월 1일 재보궐선거까지 갔습니다. 이준석이 맡고 싶은 건 2021년에 본인의 당대표 선거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연일 막 폭로를 하고 있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고 확전을 하는 것 같지만 본인에게 쏠리는 눈길을 교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후보자로 추천했던 일, 그리고 2022년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김영선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희경 씨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15일날 구속된 명태균 씨입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잘 살던 애 3명의 아버지인데 이준석의 가벼운 입, 그리고 이준석이 생각했던 플랜으로 인생이 박살나는 꼴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에게 마지막 희망도 걸겠지만 이준석에게 강한 배신감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쓰던 휴대폰 기종이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휴대폰을 포함해서 쓰던 폰이 3개였는데 처남을 통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휴대폰 잠금 장치를 열지 못해서였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 어디 업체에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뭐 포렌식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포렌식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버렸다라는 것도 앞뒤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을 넘게 쓴 이 폰을 벌었다라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겠다. 또는 본인이 필요할 때 요거 살짝 열어서 까겠다 정도로 생각해보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15일날 명태균 씨의 구속심사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명태균 씨가 선불폰,
선불폰을 사용해가지고 이준석이랑 함성득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어필했다라고 합니다. 또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 속에 오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이게 명태균 씨가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오빠였던 걸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 거기에 하나 붙었죠. 이준석이 그 오빠 맞을 거야 이러면서 그 오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언론 플레이로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이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이제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보다 먼저 친분은 김종인,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선의 공천에 김종인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준석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이 명태균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미친놈, 허풍쟁이 등등 별의별 말을 다 써가면서 늙으신 분이 좀 추잡스럽게 이제 막 거리두기를 했었는데요.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 유영아와 김재원이 단일화하겠어? 명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이였다 할 정도, 이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원지검은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을 곧 부를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이 떠오르니까 차분하게 뭐 나를 팔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런 미친놈이다 라면서 손절각을 보였던 이 김종인 토사구팽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써먹을 땐 다 써먹다가 이제 토끼 잡고 나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이준석에게도 배신을 당했지만 사실 김종인에게 배신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과의 관계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 100% 무선, 거기에 이준석이 처음으로 1위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편승효과에 힘입어서 2030 대세론이 형성되고 이준석의 돌풍. 그때 당대표 사무실은 유승민 사무실,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은 김무성 사무실. 이 삼각동맹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준석이 팀 김종인으로 옮겼지만 뭔가 그들은 나름 꼼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세력화로 국민의힘에 힘을 작용시켜 보겠다라는 꿈을 각각 꿨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것은요, 김종인, 이준석의 공동 주연으로 명태균 게이트. 그러면 명태균의 큰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의 1심 선고를 보면서 하나 떠오르는 건 사필 규정이죠. 아무리 빙빙 돌아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준석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협박 정치를 하고 있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공천을 지시했다라면서 김태우도 거론되고 김은혜도 거론되고 뭐 몇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계를 고려했을 때 폭로의 신빙성이 있을까? 이때 뭐 본인은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 주장하면서 공천에는 아무 그 역할이 없었고, 그런데 역정을 내면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어 등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자들이 구체적인 그 공천식의 상황을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 공천 관련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정도로 인정하면서 본인의 책임은 좀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본인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와서 뭔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명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 사장으로 자꾸 본인을 이야기를 하고, 장성철이라고 그 김무성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 좌파 커뮤니에서 주로 우파 패널로 나오는 그분은 이준석을 허수아비 당대표다라면서 바보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안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과연 그 뭐 당선인 말 듣고 예 하면서 본인이 바지 사장이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이냐라는 겁니다. 이철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그 시절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부탁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를 볼 때 누가 뭐라고 한들 흔들릴 사람인가. 그리고 성적대 의혹 문제를 삼아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징계를 나서는 등 양측 갈등이 있던 시기.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처럼 이 이핵관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다, 남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 그때 이준석이 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서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본인이 바지 사장이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겠다라고 김은혜부터 시작해서 김태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중간에 쿠션이 누구냐?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준석은 밝혀야죠. 네가 바지 사장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 공천 개입이 다이렉트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윤상현이냐? 근데 윤상현 의원은 아니,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략공천으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그쪽은 경선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없었고, 지금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추가 내용을 설명하고 폭로하고, 본인은 카카오톡 용량이 가득 차서, 카카오톡 용량이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톡 용량이. 투지폰 쓰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용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뭐 본인의 녹취라든지 본인의 뭐 내용들은 다 구글 드라이브로 자동 저장된다라고 그동안에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그리고 여사와 나눴던 녹취, 이런 거는 남아있고, 명태균 씨와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는 카톡 용량을 핑계 삼아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버드 학력 사기 건 막 나왔을 때 당황해가지고 뭐 조인트가 있나느니, 무전공이 어떻다느니, 뭐 코인파리가 어떻다느니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결국 졸업에 관해서 AB 졸업이 BA나 같다느니 헛소리 짓거리는 거와 지금 거의 같은 궤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준석이 입을 열면 열수록 그 논란은 더 커질 겁니다. 왜? 거짓말은 계속 밝혀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자기가 이제 바보 빙시 전략으로 바지 사장, 뭐 바지 대표, 그리고 바깥에서 또 서포트하죠? 뭐 허수아비 대표, 이런 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현재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 언론으로 뭔가 털어냈을 때 저쪽의 압박으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언론과 접촉을 하죠. 의미 있는 페이스북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준서가 띄워드릴 건데요. 너 강남구청장하고 마포구청장 공천은 안 이상했냐? 네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김은혜, 안철수, 김태우 등등,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개진 정도로 네가 먼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상하다고 언론 플레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강남구청장하고 마포구청장 공천은 안 이상했냐고. 당내에 이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방송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꽤나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 해 나가는 추가 폭로가 얼마나 영향가가 없으며, 그리고 이준석을 실드치기 위해서 도와줬던 뭐 김재섭, 천하람 입 닫게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가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이래서 이준석과 관련된 게 김재섭이고 천하람이 입을 닫은 이유가 이런 거구나. 본인들도 되게 구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을 실드 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얼추 여러분들이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 이 2달 정도 지났죠? 9월 달부터 터트려졌던 이 뉴스 토마토에 술 처먹고 제보한 이 이준석의 건들은 결국 본인의 꾀에 본인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다 라고 모두가 평가를 하죠. 여기 가서 말 다르고 여기 가서 말 다르고 지금까지 하는 행동 거지들 자충수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준석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로 민주당이 434억 국고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혁신당도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6억 6천만 원 국고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개 딱 합치면 340억 되죠. 전 국민 잔치국수 어떻습니까? 앞으로 소식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